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기리시, 기린이 분들이랑 같이 투자하는 그 시간이죠. 기리세 5030 올해 1분기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5030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5030 챌린지가 뭔가 봤더니 바로 매달 50만원씩 30년간 주식 투자로 연 20%의 수익률을 거두면은 100억을 만들 수 있다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5030 이 두 개를 따서 5030 챌린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뭐 말이 안 되긴 하죠. 매년 20%면은 거의 뭐 위대한 구루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50만원 투자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0년 동안 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뭐 100세 시대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연 20%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10%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분명 20% 할 수 있는 사람도 등장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돈 가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냉면 한 그릇 10,000원 넣으면은 야, 미쳤나 보다, 그걸 왜 먹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햄버거도 원래는 한 5,000원이면 먹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10,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 온 세상이 다 플레이션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누들 플레이션, 버거 플레이션. 그만큼 물가 상승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현금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뭐 우리에겐 적금이라는 게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데 적금도 그렇게 이게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은 3%짜리 적금을 그냥 30년 동안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년 동안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원금은 600만 원인데 이자는 8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물론 이거는 세금 계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10년은 좀 다른가 하고 10년을 넣어봤는데 이것도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습니다. 6천만 원이 원금인데 800만 원만 이제 이자가 붙었고, 20년이 지나면은 1억 2천인데 3,700이 더 붙었고,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열심히 적금을 넣은 결과는 2억 7천만 원으로, 분명 물론 이것도 큰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기릿이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와중에 30년 전에 그때 돈 가치랑 지금의 돈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뒤 2억 7천만 원은 과연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집은 당연히 불가능, 그리고 전세도 힘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도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돈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히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50만 원씩 주식 투자 연 20% 수익률을 내면은 일단 1년은 뭐 비슷합니다. 원금이 600이지만 7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고요. 그런데 10년부터 차이가 확확 나죠. 원금은 6천이지만 1억 9천 돌파. 그리고 20년 동안 했다면 1억 2천을 넣었지만 15억이 돌파하며,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0년 동안 해냈다. 그러면 우리의 원금은 1억 8천밖에 안 되지만 30년 뒤 우리의 계좌에는 100억이 넘는 돈이 꽂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20%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10% 정도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르분들, 아마 이걸 보시는 기르분들은 전부 다 주식 투자로 돈을 뭐 적게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 정도의 수익은 내고 싶다라고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그냥 우리가 S&P나 나스닥에 꾸준히 투자만 했더라도 연 5%가 넘는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하면은 10%다 보니까 1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10%로 계산해 보면은 20년째가 되면은 3억 8천, 30년이 되면은 11억으로, 이걸로 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걱정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 기릿은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5030 챌린지의 목표라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30 챌린지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영상은 우리가 같이 말만 하지 말고
사실 이걸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뭐 경제 관련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수익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제 뭐 자기가 뭐 얼마 벌었다, 아니면은 어디에 참여해서 뭐 1등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과거 이야기고, 지금 내가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그걸 보고, 아,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이제 뭐 매 분기마다 내 계좌를 공개를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생각과 함께 시작을 했다는 거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들처럼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다음에 미래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 계좌가 100% 성공한다라고 말을 해볼 수는 없겠죠. 분명 언젠가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엄청 나가지고 공개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절이 충분히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이 영상을 뭐 리딩의 목적 아니면 뭐 제가 투자하는 거 무조건 따라 사세요 이런 것들이 절대 없다는 거 기름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이제 기름분들이 야, 그래도 막 몇십만 유튜버인데 잘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묻지마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주식은 섹터만 공개하도록 하고요. 다만 ETF는 공개를 하면서 같이 투자하는 느낌을 조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30 계좌는 제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7년 후 딱 30년 하고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27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통장에는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 말고 다른 거래는 없을 거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평생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저 기릿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한 10년 뒤쯤 전문가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난 분기 작년 말이었죠. 그때 제 5030 챌린지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작 시점부터 이제 지난 4분기까지 14% 정도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좋지 않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13% 하락으로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난 분기 때 꽤나 괜찮은 수익을 거뒀었죠. 원금은 1,950만 원, 50만 원씩 모았던 게 벌써 이만큼이나 되었고요. 이것만 해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50만 원씩 모으니까 엄청난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은 2,340만 원. 그래서 이익은 390만 원, 20% 정도의 수익을 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보유했던 섹터가 6G, 자율주행, 온디바이스, 토스, 그 다음에 또 온디바이스가 많고 ETF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지고 있던 기업들 한 50% 이상은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올해 1분기 5030 챌린지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릿은 어떤 식으로 했나 봤더니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6%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난 분기보다는 증시가 조금 더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9% 하락으로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2,150만 원인데 총 자산은 2,926만 1,749원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익은 776만 원까지 돌파를 하며 지난 분기 때는 390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익이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면은 36%까지 운 좋게도 여기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제 계좌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금 분위기가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이 작년에 기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죠. 아, 이거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 이 5030이라는 게 저한테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40만 유튜버라는 뭐 그런 이름값이 있기도 한데 맨날 까먹는 그런 계좌를 보여주면은 조금 많이 이게 뭐 쪽팔리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고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진짜 안전하게만 작년까지 투자했는데 그런데 안전하다는 거의 반대말은 수익이 안 난다는 거와 거의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릿은 원래 계좌에서 하는 것처럼 조금은 공격적으로 작년 말부터 이제 좀 전략을 바꾼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수익이 조금은 운 좋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반대는 하락도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서 투자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6개월간 전부 다 플러스를 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매도한 기업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바이오 ETF 진짜 오래 투자했잖아요. 그것도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덱스 은행, 코덱스 보험, 저 PBR 관련주 샀다가 매도한 경우도 있으며 올해 초에 저희 계좌를 많이 불려줬던 온디바이스 AI 요 친구들도 매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면은 일단 제주반도체, 네오생 퀄리타스 반도체, 솔 반도체 소부장 ETF 등 수익률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 매도 타이밍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여기 고점이 있죠. 이때 바로 매도를 해서 꽤나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저 PBR 관련주도 우리가 파랭이 때 공부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매수를 해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꽤나 타이밍이 좋긴 했네요. 3월 13일 바로 이 고점 전날입니다. 전날에 매도를 했고 수익률도 ETF가 14%면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짧게 투자한 친구들이 몇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손절친 애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섹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면은 일단 2차 전지를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6G 관련주 분명 지난 분기 때 그때 팔았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들고 있으며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로 조금은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일단 개인적으로 6G는 올해 안에 분명 올 미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관련주를 편입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력기기 관련주가 매우 뜨거워서 전력기기를 사고 싶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계좌는 진짜 부담이 심해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 사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 전력기기가 좋다 보면은 원자력으로도 그 수혜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원자력 관련주를 두 개를 편입했고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가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뭐가 대장이고 뭐가 엄청난 수혜가 될지 몰라서 일단은 여러 개로 나눠 놓았고 일단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두 개가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 그 다음에 에세플러스 차이나 1등 기업 ETF. 이 두 개의 수익률 엄청나죠. 15%와 그 다음에 9%를 기록하고 있고 아마 이 친구들도 좀 길게 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5030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거 당장 내일 손절 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은 이렇게 투자하는구나. 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24 1분기 5030 챌린지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시 증시가 쭉쭉쭉 올라가서 3,300 되면은 우리의 계좌 전부 다 뜨거울 수 있겠죠. 그 흐름이 올해 안에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영상은 절대 리딩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같이 투자하는 스터디 회원.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 계좌를 보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런 와중에 제 계좌를 보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는 분명 기르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항상 기르분들 좋은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끝나고 더 좋은 계좌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